국내 언론사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빠른 글로벌 해외 이슈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토픽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 테슬라. 오늘은 테슬라가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인가를 글로벌 이슈 헤드라인을 통해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라가 상하이 기가 팩토리에서 생산한 모델 2를 25,000유로에 출시했네요.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다임러, BMW, 폭스바겐 등 독일 자동차 산업의 4배가 된 것이 과연 정상적인가를 한 언론이 집중 분석했습니다. 코로나와 그린딜로 수혜를 받은 테슬라가 과거 토요타가 하이브리드로 시장을 혁신했던 것처럼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180도 바꿀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지난해 테슬라 주식이 884%가 된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언론은 지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기차가 테슬라만 생산하는 독점 사업도 아니고 낮은 수익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머스크의 광기에 자금을 부어 테슬라가 날개를 단 것은 아닐까요? 특히 미국과 유럽을 제외한 아시아 등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저가 자동차를 선호하기 때문에 시장 전체가 테슬라의 독무대가 아닌데도 말이죠. 테슬라가 미국과 중국의 합작회사인 홍광미니의 전기차 판매 1위의 자리를 내줬습니다. 홍광미니가 36,762대, 테슬라가 31,186대라고 합니다. 니오의 실적 부진과 중국 판매량 감소 전망에 오늘 테슬라 주식이 하락했네요. 테슬라의 2020년 4분기 유럽 매출이 4% 감소했습니다. 차트에서 보여주듯 전기자동차 유럽 시장의 점유율이 30%나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테슬라 전기차의 가격 인하 없이는 점유율을 끌어올리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기차에 대한 세금 공제도 무제한이 아니라는 것을 테슬라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전통 자동차들과 경쟁해야 하는 부담이 많은 가운데 일론 머스크는 니켈 확보가 더 큰 당면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SNS를 통해 니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 2020년 7월 투자자와의 통화에서 더 많은 니켈 수요 확보에 대해 촉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천정부지로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테슬라에게는 큰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라이벌인 중국의 니오 자동차도 반도체와 배터리 부족으로 2분기에 생산의 차질을 빚는다는 보도만 봐도 니켈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니오 자동차도 테슬라처럼 작년에 10억 달러의 자본을 투입받은 후 1000% 이상 주식이 급등한 전기차 회사입니다. 전기 자동차가 반도체 칩 부족이나 배터리 원자재 부족으로 인한 테슬라의 어려움도 예상해볼 수도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가 아닐까요? 테슬라는 더 이상 EV 시장의 절대 강자가 아니다. 소비자는 테슬라의 성능을 능가하는 다른 EV 브랜드 구매도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JD 파워는 말합니다. 즉, 고객은 전기차의 선택이 테슬라에만 있지 않고 다른 EV와 성능, 가격, 기능,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JD 파워 조사에 따르면 과거에 배터리 전기 자동차를 소유했던 응답자의 46%가 다른 자동차 구매를 고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했습니다. 이들 중 6%만이 전기차를 다시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고 하네요. 테슬라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 제조업체들과도 경쟁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아마존, 애플, 앱티브, 오로나, 크루즈, 모빌아이, 소니, 웨이모, 양덱스 등과 함께 말이죠. 테슬라의 가치를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겠지만 최근 불안전 자산인 비트코인을 약 1.5조 원을 구매한 후 약 200조 원의 주식이 증발해버렸고 또 전통 자동차 업체들과 끝없이 경쟁을 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상 해외 이슈로 본 오늘의 테슬라 리스크였습니다. 한국 상장 회사의 헤드라인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오렉심 그룹의 곡물 터미널이 있는 우크라이나 남부 니콜라예프 주민들이 곡물 터미널 가동으로 먼지와 소음 공해에 시달려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이 그리말디 그룹의 G5급 컨테이너 로로선 6척을 5억 달러에 수주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월에도 브라질 최대 스마트폰 업체로서 경쟁사를 압도했습니다. 현대수소차 넥소가 그린 NCAP 5등급을 획득했습니다. 2009년 아이오넵, 2020년 코나에 이어 가장 높은 그린 NCAP를 달성했습니다. 스페인에서 자동차 구독 서비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큐프라 등 전기차의 수요가 늘면서 다양한 구독 서비스 모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중국 특허청에서 확장형 OLED TV 디자인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한화테크윈이 미국의 테네시 윌슨 뱅크앤트러스트 40개 지점에 와이즈넷 카메라를 납품합니다. 태창 넷이 키르기스스탄과 수력, 풍력 발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합작 투자사를 설립합니다. 한전 원자력 연료가 스페인 상장기업 에누사와 원전에 사용되는 연료원소 측정 장비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6년 라스팔마스에 침몰한 풍림 11호 선주의 탄화수소 유출 혐의가 무죄로 확정났습니다. 항만청과 검찰청은 항소했다고 하네요. 세계 증시입니다. 미국이 신뢰 저하로 달러의 매력이 감소한 가운데 위안화가 2021년에 기축통화가 될까요? 중국 금융당국이 해외 시장 버블 붕괴의 위험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자본 유입 관리에 나섰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44%로 안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증시 부담을 덜며 S&P 500을 2.4% 끌어올렸습니다. 워런 버핏이 채권 시장이 죽었다. 더 이상 투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애플 투자로 1,000억 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어제 애플 주가가 5.39% 급상승했습니다. 워런 버핏의 주식 보유와 애플 스토어의 영업 재개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쿠팡이 뉴욕 증시에 500억 달러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입성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최대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존슨앤존슨 주가가 코로나 백신 긴급 사용 승인으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일본에서 라인과 야후 합병에 이어 페이페이와 라인페이 앱을 통합합니다. 소형 로켓 제조업체인 스타트업 로켓랩이 SPAC를 통해 우회 상장합니다. 식료품 배송 스타트업인 인스타카트가 IPO에 앞서 2억 6,500만 달러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기업 가치를 390억 달러로 평가받았습니다. 해외 글로벌 기업 이슈입니다.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5가 중국에서 암호화폐 이더리움 채굴기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니가 브라질 가전시장에서 철수합니다. TV, 디지털 카메라, 오디오 장비 등 3월 말 브라질에서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루이비통, 펜디 등 럭셔리 브랜드가 홍콩 고급 쇼핑몰인 타임스퀘어에서 철수했습니다.
인도의 무선 주파수 경매에서 바루티 에어텔과 지오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지오가 5,712억 3천만 루피로 통신 주파수 절반을 확보했습니다. 머크사가 경쟁업체인 존슨앤존슨과 협력해 코로나 백신을 생산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오늘의 사건 사고입니다. 아마존 직원이 인종차별과 차등급여로 회사를 고소했습니다. 하와이 170년 전통의 제과점인 러브스 베이커리가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고 폐업했습니다. 3월 말 직원 230명을 해고했습니다. 마이클 테일러와 그의 아들 피터 테일러, 미국인 부자가 카를로스 군 전 닛산 회장의 탈출을 도운 혐의로 일본으로 인도되었습니다. 미국 배우 세스 로겐이 마리화나 회사인 하우스 플란트를 설립했습니다. 세스 로겐은 나는 대마초를 정말 좋아한다라고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